네, 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해 볼게요. 네, 정경윤 기자입니다. 집 팔아 5억 차익 내도 미국은 양도세 0원이라고 하네요. 네, 1주택자는 양도세가 0원이래요. 예, 2주택, 3주택자도 0원이 되기는 하는데 뭐 어떤 식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주택자는 0원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계속 내고 있죠. 신한 AI 미국 증시 한 달 안에 6% 급락을 예측했습니다. 서학개미들 긴장하고 있네요.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면서도 거시경제 전반이 과열 영상을 보이고 있어 미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4월 정례 회의 회의록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감지된다. 익명으로 포기된 일부 연준 인사들은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과 함께 물가가 뛰고 있다면서 원자재 부족 사태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죠. 제2 배민 발굴에 1세대 벤처 캐피탈 입지 굳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KTB 투자증권이고요. 김 사장은 투자 유망 분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짚었고, 그는 특히 바이오 부문은 KTB 네트워크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배달 플랫폼과 게임 사업, 클라우드와 메타버스 등 언택트 부문 성장 모멘텀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죠. KTB 네트워크가 중점적으로 투자한 업체는 핀테크 기업, 토스와 유전자 가위, 연천지술 보유 기업, 툴젠 등입니다. 조회수가 두 개는 돼야 갑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SNC 고의 상패 논란에도 묵묵부답, 주주만 속탄다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수소동맹 스케일 커진다. HMM, 롯데, 현대중공업, 포스코 참전했네요. 이 표를 보십시오. 롯데글로벌로직스, 롯데정밀화학,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HMM 등이 연합을 구성을 해서 수소동맹이죠. 네, 자, 롯데정밀화학은요, 국내 최대 암모니아 저장 시설을 갖추고 국내 유통량의 약 70%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일 회사의 분말 규모로는 세계 3위 수준입니다. 매그나치 매각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에 있는 공장이 있죠. 네, 반도체 회사인데요. 미국에 상장돼 있나요? 아니면 미국의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지. 그런데 중국 기업에 지금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모펀드죠. 그래서 좀 우려를 하는데요. 반도체는요, 인수합병할 때 국가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가전, 컴퓨터 등 모든 산업에 걸쳐 반도체가 부족해 유례없는 반도체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 치과 같은 핵심 부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미국이 화웨이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 중국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매그나치 반도체 미국 본사의 주식 전량을 14억 달러, 1조 6천억 원에 중국계 사모펀드 PEF에 매각하는 계약이 체결됐죠. 중국 사모펀드는 애초 매그나치 인수 의사를 비췄던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이 제시한 금액보다 몇 배 높은 가격을 들여서라도 인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회사인 한국 매그나칩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구동칩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과 TV에 적용되는 신기술인 OLED, DDIC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의 기업으로, 매그나칩의 DDIC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조회수 하나 정도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 기사를 위주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립니다. 이윤학 BNK 자산운용 대표, 새 상품 새 채널 뚫어 시장 경계 넓혀라, 그러고 있습니다. 네, BNK 금융지주가 있죠. 상장사가 있죠. 단순한 상사 아닌 인생의 멘토. 2017년 어느 날 김지환 BNK 금융지주 회장이 동양이던 이 대표를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향에 봉사해 볼 생각이 없냐고.
당시 BNK 자산운용은 GS그룹이 자금을 대준 덕에 겨우 숨만 붙어있던 업계 꼴찌 운용사였죠. 꼴찌니까 더 내려갈 일도 없잖아. 이 대표는 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막상 출근해보니 회사는 상상 이상으로 엉망이었어요. 펀드 매니저는 기업 탕방을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느냐고 물으면 별 볼 일 없으니까요 라는 답이 돌아왔죠. 새 상품을 만들자고 하면 과연 팔릴까요? 라는 부정적인 반응부터 보였죠. 당시 직원들은 자신의 연봉을 깎아서 BNK 자산운용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적당히 벌면서 놀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의욕이 충만한 대표가 왔으니 그들도 장황스러웠죠. 이 대표는 사람부터 바꿨어요. 다행히 여의도엔 그를 인생의 멘토라고 부르며 따르는 사람이 적지 않았죠. 투자자문사를 차려 연 50%의 수익률을 내며 이름을 날렸던 안정환 부사장도 스승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안 부사장에게 배우고 싶다며 똘똘한 직원들의 BNK 자산운용에 모였습니다. 안 부사장은 이 대표는 과거 나와 함께 이직하려고 자신의 연봉까지 깎은 적이 있다며 인생의 멘토가 불렀으니 기꺼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자 기존 직원들은 위기를 느끼고 알아서 회사를 떠났죠. 지금 BNK 자산운용엔 77명이 있지만 이 중 이 대표보다 사번이 빠른 직원은 5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스토리인지 미화된 스토리인지 같이 일했던 분들은 알겠죠. 고재원 기자입니다. NH증권 옵티머스 펀드 전액 환금, 하나은행 등의 4천억 원 등 소송을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표를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NH투자증권은 이제 판매만 했다라는 얘기고요. 왜 우리가 이거 고객한테 돈을 다 돌려줘야 되나? 실제로 하나은행하고 예탁 결제원이 뒤에 또 있는데 이들은 무슨 의무를 다 했냐 이런 거죠. 네, 대신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 합의를 하기로 했고요. 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권리까지 양도받습니다.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과 사적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일 예정이에요. 소송가액은 4천억 원대가 될 전망이고요. 박상우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하나은행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언서와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임에도 정체가 불확실한 사모사채의 펀드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기형적 운용 지시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수탁회사는 운용 행위에 관한 감시 의무와 권한이 없어 운용 지시를 별도로 검증할 의무가 없었다고 반박했죠. 네, 유학생 비자로 부동산 임대한 20대 외국인 송치됐네요.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D2 비자의 활동 범위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는 것에 특정됩니다. 이민 특수조사자는 지난 2월 수도권 지역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최근 3년간 4만 7천여 건을 분석해 AI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실거주자지 않고 월세 임대 수익을 취하는 등 비자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것을 적발했죠. 정치판 3040 세대에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3040 세대에 영웅적 발자취를 남긴 위인이 많아요. 경험과 연륜이 아니라 패기와 용기와 지혜로 시대 흐름을 바꿔놓은 젊은 피들이죠. 그런 족적을 따르겠다는 30, 40대 글로벌 정치 리더도 많은데요. 버럭 오바마가 2009년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게 48세입니다. 이듬해 영국에선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대표가 43세에 다우닝 10번지 총리관저 주인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43세치,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39세,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37세 등 3040 세대 젊은 리더가 연이어 등장했죠. 네, 오늘은 알파균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